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상가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을 공부산 주택이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부세의 근거. 종부세는 이것도 세금이죠. 세금은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 법률주의. 이게 무엇이냐? 자, 우리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 원칙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 바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벌어들인 피 같은 돈을 나라한테 세금 같은 경우는 그냥 내는 거죠. 증여. 나라한테 돈을 주는 건데 이 돈을 주는 이 세금에 대한 근거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 종합부동산세를 걷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종부세의 근거죠. 뭐 다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념이나 뭐 이런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그 너머에는 그런 게 있겠지만은 결국은 종합부동산세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자, 제7조 납세 의무자 과세 기준인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주택은 뭐냐? 종합부동산세법 2조 제3 주택이라 하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개인인 경우에는 종부세법 제9조에 이렇게 상세하게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이런 영상에서 보지 않으셔도 되고 이 종부세법 구조를 찾아보시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영상은 이제 법인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개인은 넘어가고요. 자, 법인 같은 경우는 종부세법 제9조 2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 표준의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법인은 어떻게 내야 되냐?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1천분의 27,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천분의 50. 좀 세죠.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거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부상 주택인데 실질적으로 상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들은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법인인 경우는 법인이 뭐 살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회사는 곧 영업을 하는 단체죠. 공부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대장이라고 할게요. 건축물 대장. 대장상에는 주택인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사진과 같이 여기 보시면 가방이나 옷들 이렇게 전시되어 있죠.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죠. 판매점이잖아요. 옷이나 가방 파는데 이런 판매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주택인가요? 상가인가요? 헷갈리죠? 이게 주택인지 상가인지. 사실 그대로 공부상으로는 주택인데 실질적으로는 상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옷들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판매점이죠.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면은 어차피 상가로 쓸 거면 공부도 상가로 바꾸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건 같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 때문인데요. 이런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뭐 복잡한 설명들이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땅이 있고 여기 길이 있으면 이만큼은 상업시설, 이만큼은 주택 하라고 나라에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상업시설을 근생을 하고 싶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봐도 여기는 주택보다는 근생이 어울려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건물을 올리면서 건축 허가가 주택으로밖에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으로 건물을 올려놓고 실질적으로는 근생으로 쓰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공부상 용도와 실질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인이 공부상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을 주택이 아닌 상업시설로 이용할 경우에도 종부세를 공부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상가죠. 상가이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제 세무서 입장에서는 내라. 공부상 주택이고 개조를 하면 주택이 될 수 있고 주택분 재산세를 냈으니까 종부세도 내라 라는 게 세무서의 태도였고 실제로 부과 처분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런 입장에는 문제가 있죠. 자, 먼저 실질과세 원칙 위반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원칙은 무엇이냐? 실질과 vs 뭐 형식이 있을 때 이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을 근거로 세금을 매겨야 된다. 이게 바로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공부는 형식이고 실질, 상가라는 점은 이게 실질이죠. 이 실질에 따라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공부상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의 위반이다 라는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분 재산세를 냈으니까 종부세를 내라. 이것도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면서 과세 편의주의다.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번거롭겠지만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이게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상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실질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공무원이 앉아서 주택분 재산세를 냈네 그래서 바로 종부세를 부과한다. 이거는 지나치게 행정편의, 과세 편의주의적인 입장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개조하면 주택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자, 건물이라는 거는 개념 요소가 있습니다. 땅이 있고 건물이라는 거는 기둥이 있고 그다음 주벽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이게 건물의 요소입니다. 지붕, 기둥, 주벽 이 건물의 요소인데 이게 없는 구조물들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있으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은 모든 건물들은 개조를 하면 싱크대나 뭐 화장실 이런 거 설치를 하면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온돌도 넣고 하면 주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논리대로라면은 모든 건물은 주택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근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근거로 종부세를 부과를 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이 있다.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의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세무서에서는 여기 이제 실제 이 처분 결정서, 이의 신청 결정서인데 잘 안 보이지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판단 위에는 생략하고 주택분 재산세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 주택들에 대하여 주택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상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게 조세심판원의 태도였습니다. 조심 2011서 1790 조심 이게 과거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실질적으로 상가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부상 주택이고 주택분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이게 세무서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조세심판원 결정문이 있는데 조심 2022소 5860 이 사건인데 제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주문 세무서장의 21년 지속 종합부동산세 및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또 있죠. 농어촌 특별세 각 부과 처분은 취소한다. 이게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변경된 것은 아닌데요. 먼저 그 전에 22년 좀 전에 이 사건 번호로 해서 변경이 됐었습니다. 조심. 이 사건에서는 뭐냐? 이 주택분 재산세에 이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점을 지적한 게 있는데 지방세인 종부세는 과세 기술의 측면에서 재산세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지방세인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국세의 하나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지방세의 하나인 주택분 재산세의
서얼텍스, 부가적인 세금이 아니라 종부세는 별개의 독립한 국세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 주체 요건 절차 등도 서로 다르므로 만약 과세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관련 재산세의 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가능할 것인 점, 이런 내용을 조세심판원에서 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쟁점 물건들이 사실상 업무 시설로 계속적으로 사용된 경우로서 청구 법인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 보기 어렵고 쟁점 건물의 일부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건물에 대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상가로 쓰고 있는데 실질 상가인데 여기에 종부세 부과는 잘못됐다. 이게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공부상 주택이라도 실질적으로 상가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라는 게 이 사건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제 구제 수단이겠죠. 먼저 이 세금을 다툴 수 있는 제척기간 전이라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이 됐지만 지금 조세심판원에 변경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 전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기간이 지나버렸다, 제척기간이 지나버렸다, 이런 경우에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시면은 부가처분을 취소하고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상가를 이용하고 있는데 공부상으로만 주택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변경이 되었고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김태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